안녕하세요, 수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작품은 영화 쉐임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리뷰에는 스포일러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채널 영상들을 쭉 봐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채널은 꽃향기가 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정말 진한 꽃향기가 나는 영화를 가지고 왔고요. 제가 평소에 가져오던 꽃이 빨간색 꽃이었다면 오늘 리뷰하게 된 영화는 보라색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채널 색깔하고 좀 안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멘붕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이 영화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리뷰를 해보게 됐습니다. 이 영화는 상당히 좋은 영화거든요. 아직 안 보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리뷰를 보다가 요거 좀 괜찮은데 싶으시면 영화를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이건 일단 그럼 스토리부터 한번 말씀드려보고 나머지 이야기는 후기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한 남자가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브랜든이에요. 이 브랜든이라는 남자는 뉴욕에 살고 있는 어떤 성공한 회사원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는 제대로 나오진 않는데 굉장히 젠틀하고 잘생긴 외모에 훤칠한 키, 그리고 벌이가 꽤나 괜찮은 직장에 다니면서 고급 오피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브랜든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이 친구는 음란마귀입니다. 그것도 보통 음란마귀가 아니고 정말 흉악한 정말 흉측한 음란마귀예요. 일단 거의 매일매일 헌팅해서 여자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잠자리를 가져요. 근데 그걸로도 부족한지 이제 그 사람이 가고 나면 또 그런 매춘부를 부릅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하고 관계를 갖고 걔가 가고 나면 자기 전에 또 이제 스스로 위로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친구가 거의 뉴욕 최고의 딸제비예요. 정말 쉬지 않고 잡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회사에 출근해서도 하고 점심 먹고 하고 퇴근해서 하고 자기 전에 하고 계속 그냥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해야 되나? 정말로 정말 엄청난 사람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해요. 그런 브랜든이 이제 출근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무슨 시선이 느껴집니다. 브랜든이 그쪽을 쓱 봤더니 어떤 여자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상기된 얼굴로 브랜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브랜든도 그 시선을 즐기면서 그 여자를 쳐다봐요. 그윽하게. 그렇게 둘이 시선을 교환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게 제가 그냥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말로 몸을 베베 꼬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봐도 이 브랜든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저럴 일인가 싶긴 해요.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둘이 시선을 교환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어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이제 내리려고 지하철 문 앞으로 갑니다. 근데 그 여자의 손에 결혼 반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시선을 주고받던 와중에 자신의 현실을 깨달은 것 같아요. 나 유부녀였지. 맞아.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차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을. 근데 브랜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바로 벌떡 일어나서 그 여자의 뒤에 바짝 붙어요. 콧바람이 정수리에 닿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게. 그때 지하철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황급히 도망갑니다. 브랜드는 어떻게든 그 여자를 붙잡으려고 쫓아가는데 하필이면 그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일방통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대로 내려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브랜든이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물밀듯이 내려와서 결국 그 여자를 놓쳐버려요. 그렇게 허망하게 그 여자를 놓친 브랜든은 다시 회사로 출근하게 됩니다. 이제 브랜든이 회사에 출근해서 아침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방으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더니 컴퓨터를 뜯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브랜든이 굉장히 초조해합니다. 이제 회의가 끝나고 자신의 방으로 갔더니 컴퓨터를 가져간다는 쪽지가 하나 써 있어요. 그 쪽지를 보고 브랜든은 바로 대표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 컴퓨터 어디 갔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대표가 네 컴퓨터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가져갔어. 고쳐서 갖다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브랜든은 정말 사색이 된 얼굴로 바로 화장실로 뛰쳐갑니다. 그러더니 바지를 내리고 이제 스스로 위로를 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사색이 됐던 이유는 볼거리가 없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화장실에서 혼자 스스로 위로를 마친 브랜드는 모르겠어요. 얘가 스스로 위로를 하러 회사에 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하는 과정을 스킵했으니까 제가 못 본 거겠죠. 아마 분명히 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밖에 못 봤어요. 그냥 회사에 출근하더니 화장실 가서 스스로 위로를 하고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해서 이제 집에 가요. 집에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정말 장난 아닌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또 뭔가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하려는 찰나에 전화가 한 통 오게 돼요. 근데 브랜드는 지금 보는 게 있으니까 받지 않고 그냥 무시를 해버려요. 이윽고 전화가 음성사서음으로 넘어가는데 그 전화한 상대방은 이 브랜든의 동생 CC예요. 이 브랜든한테는 여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동생은 거의 매일같이 브랜든한테 전화를 합니다. 근데 브랜든은 단 한 번도 안 받거든요. 맨날 음성사서음에 전화해서 오빠 나야 전화 좀 받아.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야. 나 보고 싶지도 않아. 이러면서 매일같이 전화를 합니다. 근데 브랜든은 그때마다 항상 뭐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꼬신 여자들하고 그런 잠자리를 갖고 있든지 매춘부를 불렀든지 그런 상태예요. 거의 알몸인 상태에서만 전화가 옵니다. 이 CC한테. 그래서 안 받는 건 아니겠지만 약간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아요. 동생의 전화를. 어쨌든 그렇게 CC의 전화를 무시한 브랜드는 이제 침실로 가서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정말 지독하죠. 지독한 딸제비입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됐어요. 이 브랜든이 회사에 출근해서 무언가 일을 엄청 잘했나 봐요. 사람들도 막 축하를 해주고 그렇게 직원들끼리 모여서 술을 한잔 하러 갑니다. 대표랑 같이 가서 막 술 먹고 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대표가 저쪽 편에 앉아있는 여자한테 꽂힌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술 먹다 말고 나 저 여자들 너무 마음에 든다고 놓치고 싶지 않아 이러고 그 여자애들한테 가서 작업을 겁니다. 안녕 아가씨들 어디서 왔어? 막 이러면서 작업을 거는데 이 직원들은 대표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가 봐요. 자기들끼리 아무렇지도 않게 내기를 합니다. 나는 절대 안 된다고 봐. 난 성공에 1,000원, 나는 실패하는데 2만원 뭐 이런 식으로 겁니다. 브랜든도 나는 실패한다는데 뭐 20만원 걸겠어 이런 식으로 내기를 하고 화장실로 가요. 가는데 대표가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이 여자애들한테. 그래서 마침 잘생기고 키도 큰 브랜든이 지나가니까 걔를 붙잡고 걔를 이제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 친구가 우리 직원인데 아주 훌륭한 인재라고. 잘생겼죠? 이러면서 이제 걔를 무기로 여자애들하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근데 그 대표가 마음에 들었다는 여자가 브랜든한테 한눈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랑 춤추면서 술 마시면서 계속 이 브랜든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브랜든도 그게 싫지 않은지 그 눈빛을 즐기면서 여자를 쳐다봐요. 그렇게 술자리가 끝났어요. 결국에 이 대표는 꼬시는데 실패하고 술에 만취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갑니다. 브랜든이 대표를 태워보내고 혼자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아까 전에 그 대표가 찍었던 그 여자가 차를 타고 브랜든을 쫓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창문을 내리고 저기 혹시 어디까지 가세요? 태워다 드릴까요? 라고 물어봐요. 브랜든은 너무 좋죠. 이러고 차에 타서 무슨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공원 같은 데로 가요. 가서 뻥 뚫려 있는 야외에서 이제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끝마친 브랜든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휘파람을 불면서 오늘도 참 보람찼다 이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집이 평소랑 다른 거예요. 달라도 근데 너무 다릅니다. 일단 자기가 안 듣는 노래가 틀어져 있어요. 그것도 완전히 취향이 아닌 노래 같아 보여요. 그래서 브랜든이 이게 뭐야 빌어먹을 도둑 새끼가 들었나? 이러고 머리통을 부셔야겠다 하고 신발장에서 야구바따를 하나 꺼냅니다. 그리고 살금살금 집안을 훑어요. 근데 욕실에서 무슨 물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친 도둑 새끼가 도둑질을 하러 와서 샤워까지 하고 있구나. 죽여야지 하고 문을 펄컥 연 다음에 대가리 부셔버린다 이러고 딱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브랜든의 동생 CC가 씻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브랜든이 아니 너 미쳤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CC도 아니 오빠가 전화를 너무 안 받아서 그냥 왔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둘 중에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서로를 팬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보고 싶지 않은 동생의 몸을 본 거고 동생도 빡치니까 그렇게 서로를 목숨이 닿을 때까지 때린다고 제가 뭐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홀딱 벗고 있는 여동생이 오랜만이야 오빠 반가워 라고 얘기하고 브랜드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수건을 던져주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밖에 나간 브랜드는 지금 야단이 났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왜냐면은 브랜드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집에 오면 스스로 위로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동생이 있으니까 타이밍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각이다 이러고 재빨리 컴퓨터를 켜고 이제 스스로 위로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동생이 씻고 나왔나 봐요. 밖에서 동생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누군가랑 통화를 하는 목소리예요. 그래서 브랜든이 위로하던 행위를 멈추고 그 전화 소리를 엿듣게 됐는데 전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여동생 CC가 막 울면서 어떤 남자한테 매달리는 전화예요. 나 진짜 너 사랑한다고 나랑 안 사귀어도 되니까 같이 있기만 해달라고 정말 빕니다. 빌어요.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어요. 그 전화 내용을 듣고
듣고 브랜든이 기분이 착잡해져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요.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 CC는 오빠한테 자기가 지금 갈 데가 없다고, 근데 뉴욕에서 공연을 몇 개 따가지고 여기서 지내야 되는데 오빠한테 조금만 머물러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브랜든은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고 그렇게 당분간 CC는 브랜든의 집에서 지내기로 해요. 그리고 같이 출근을 하려고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CC가 그 지하철 승강장에서 떨어질랑 말랑 하면서 막 그런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새끼처럼. 그래서 브랜든이 너 그러다 뒤진다고, 대가리 깨지고 싶어? 이러고 동생을 끌어당기고 아유 이 자식 왜 이렇게 철이 안 들어? 라고 얘기하고 정면을 보고 있는데 CC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빠는 어떻게 내 공연 한 번도 안 올 수가 있냐고. 나 뉴욕에서 공연 몇 개 하니까 이번에는 정말 꼭 한번 보러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랜든이 건성으로 그냥 알겠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CC는 거기에 지지 않고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짜 무조건 맹세해. 올 거야 말 거야. 딱 얘기해 했더니 브랜든이 알았어 오늘 갈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지하철에 몸을 싣고 출근을 해요. 이제 브랜든이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갑니다. 가서 바지를 내리고 이제 또 시원하게 또 쳐요. 그리고 밖에 나갔는데 대표가 찾아온 거예요. 대표가 찾아와서 브랜든 오늘 술 한잔 할까? 어때? 라고 했는데 브랜든이 나 오늘은 동생 공연 보러 가야 돼서 안 된다고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대표가 동생이 공연하냐고. 잘됐다. 그럼 거기 가서 마시면 되겠다 하고 그렇게 두 사람이 같이 CC의 공연을 보러 가게 됩니다. 이제 회사가 끝나고 두 사람이 공연장에 갔더니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습니다. 약간 고급 레스토랑 같은 라이브 바예요. 가서 이제 자리를 안내받고 두 사람은 술을 한 잔씩 시키고 술을 마시면서 공연을 봅니다. 이제 CC의 차례가 됐어요. 그리고 CC가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시작하는데 노래가 상당히 감성적입니다. 그리고 꽤나 잘 불러요. 그 모습을 본 브랜든이 뭔가 감정적으로 동요가 생겼나 봐요. 정말 집중해서 그 노래를 듣다가 결국에 눈물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CC가 오빠 있는 테이블로 이렇게 오게 돼요. 왔는데 브랜든은 오빠기도 하고 평소에 약간 무뚝뚝한 성격이기도 하고 하니까 뭐 잘 봤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창밖에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대표가 어이구 야 진짜 노래 너무 잘하신다고, 얘 브랜드는 듣다가 막 울었다고, 얘 울보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CC가 오빠 정말이야? 울었어? 라고 얘기하고 브랜드는 조금 멋쩍어서 아이씨 아니야 술이나 좀 가져와야겠다 이러고 자리를 떠나요. 근데 브랜든이 여기서 잘못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브랜드는 음란마귀잖아요. 이 대표는 껄떡 대마왕입니다. 진짜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다 껄떡대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자기 직원 여동생한테까지 찝적대는 거예요. 걔가 술 가지러 가니까 바로 옆자리로 옮겨서 그 여동생을 엄청 꼬셔요. 막 내가 뭐 렌트카 하나 해줄까? 어떻게 뭐 뉴욕에서 얼마나 있을 거예요? 뉴욕에 있는 동안 심심하지 않겠어요? 막 이러면서 엄청 추근덕댑니다. 그렇게 한참 둘이 추근덕대고 있는데 브랜든이 이제 술을 가지고 테이블로 돌아와요. 근데 두 사람이 브랜든 쳐다도 안 봅니다. 그냥 즉흥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두 사람이 번개가 튀었습니다. 지금 둘 사이에. 그리고 화면이 딱 바뀌면 택시 아니에요. 브랜든이 창밖을 보고 있고 그 옆에서는 CC랑 그 대표랑 초랍초랍초랍 하면서 키스를 미친 듯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소리가 계속 나요. 브랜드는 표정만 봐도 느껴져요. 개빡쳤습니다. 개빡쳐서 창밖만 보고 있고 그 두 사람은 브랜드는 신경도 안 씁니다. 계속 초랍초랍초랍 하면서 그렇게 서로 키스를, 그것도 아주 딥키스를 즐기고 있어요. 그렇게 가시방석에 앉은 표정을 하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 내리는데 이 미친 대표 양반이 그럼 들어가세요 이러고 가야 되는데 그 CC를 들쳐업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든이 저 미친 새끼 뭐야 이러고 따라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디 딴 데 가지도 못하고 자기 집이니까 그래서 1층에서 한참을 서성해요. 한참 서성이다가 아씨 모르겠다 이러고 이제 집으로 올라갔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아주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립니다. 아직까지는 뭐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그 CC랑 대표랑 방에 있는 것 같아요. 방에서 대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 이 매트 참 좋은걸? 막 이러면서 대표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불 좀 보게. 막 이러면서 음흉한 목소리가 들리고 이 여동생이 나 너무 더워. 좀 벗고 있어야겠다. 이러더니 막 옷 벗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브랜든이 진짜 개빡치잖아요. 자기 대표랑 자기 동생이랑 그것도 자기 집 자기 침대에서 지금
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진짜 너무 열받는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구석에서 막 심호흡하면서 명상하려는 듯이 참아야 돼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수위가 점점 세져요. 대표가 이건 뭐야? 이러면서 CC는 어머 거기는 안 돼요 막 이 지랄을 합니다. 둘이 방에서. 그러더니 이제 정말로 이제 그런 성적인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듣고 진짜로 이 오빠가 개빡쳐가지고 부들부들 떨다가 옷을 갈아입고 문을 박차고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그 뉴욕 시내를 달려요. 이 개 같은 새끼들 다 죽여버릴 수도 없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계속 뜁니다. 그렇게 한참 달리고 집에 들어왔더니 이제 모든 일이 끝난 후인가 봐요. 대표는 없고 여동생은 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빠가 체념하고 이불 다 태워버리려고 침대포 갈고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해요. 근데 사실 잠을 청하려고 하는 거지 잠이 오진 않죠. 당장이라도 가서 동생 머리통 두들겨 패고 그 대표 찾아가서 뭐라고 하고 싶지만 정말 꾹꾹 눌러 참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브랜든이 잠을 청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CC가 다 씻고 나와서 브랜든의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브랜든 옆에 누워서 브랜든을 꼭 끼워안아요. 그리고 이제 브랜든이 얘기합니다. 나가. 근데 CC는 말을 듣지 않죠. 나가라고. 대답도 안 합니다. CC는. 나가라고. 나가 이 기집애야 이씨 이러면서 갑자기 브랜든이 개빡쳐가지고 확 그냥 머리통을 그냥 확 다 밀어버리기 전에 꺼져 나가라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이제 CC가 호닥삭 하고 밖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브랜든은 개빡친 상태로 이제 잠이 들어요. 이제 다음날이 됐어요. 다음날 브랜든은 회사에 출근해서 자기 방으로 갔더니 컴퓨터가 다시 돌아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싸 컴퓨터 돌아왔다 하고 있는데 대표가 딱 불러요. 야 브랜든 하고 불러서 대표한테 갔더니 대표는 자기 자식들하고 영상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유부남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브랜든은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겠어요. 이 정도면 현자죠. 정말 어제 누구 하나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게 그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식들하고 영상통화를 끝낸 대표가 이제 브랜든한테 용건을 얘기해요. 야, 너 컴퓨터에 무슨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참 많더라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지? 네 인턴이 했지? 그 새끼 잘라. 아니 무슨 야동이 그렇게 많어 이러면서 별의 별게 다 있더만 하고 막 줄줄이 외요. 뭐 엄청 다양한가 봐요. 그 종류가. 그 껄떡대왕인 이 대표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브랜든의 컴퓨터는 지저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든이 그 컴퓨터가 무슨 일일까 막 이러고 얼버무리고 있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아들한테 다시 영상통화가 오고 그 틈을 타서 브랜든은 자리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려고 탕비실에 갔는데 브랜든이 회사에서 항상 눈여겨보던 여직원이 있거든요. 그 여직원이 브랜든한테 쓱 다가오더니 말을 한마디 걸고 갑니다. 설탕 좋아하시네요 이러고 가요. 그리고 브랜든이 의미심장한 눈으로 그 여자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퇴근을 한 것 같아요. 브랜든이 초조한 얼굴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봤더니 레스토랑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설탕 얘기를 했던 그 여직원이 거기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브랜든인 것 같아요. 그렇게 브랜든은 초조한 마음을 달래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뭐 각자의 연애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뭐 이상형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그렇게 아주 평범하게 우리 다음에도 한번 또 봐요 이러고 아주 노멀하게 헤어집니다. 원래 브랜든은 음란막이잖아요. 이런 일이 이 친구 인생엔 없었거든요.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선 없었어요. 근데 얘가 그렇게 크게 들이대지 않고 심플하게 데이트가 끝났습니다. 데이트를 마친 브랜든이 집에 돌아왔더니 동생이 있었던 흔적은 있는데 동생이 없어요 집에. 그래서 이게 집애가 어디 갔지? 이러고 눈치를 보다가 지금이 기회구나 이러고 바로 바지 벗고 화장실로 가서 스스로 위로를 또 합니다. 빨리 동생이 오기 전에 끝내야 돼 이러고 야 이러고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동생이 다시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브랜든이 있는 화장실 문을 벌컥 엽니다. 그리고 딱 본 거예요. 자기 오빠가 스스로 위로하는 장면을. 브랜든이 꺼져 이래가지고 문을 닫고 나가서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참 별꼴이야 별꼴 이러고 있는데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립니다. 그러더니 브랜든이 알몸으로 중요 부위만 수건으로 가린 채 쫓아 나온 거예요. CC는 그걸 보고 아유 오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아유 하여튼 꼴에 자기도 남자라고 이러면서 막 장난스럽게 상황을 넘기려고 하는데 얘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브랜든은 장난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죽이러 나왔어요. 동생을 나와가지고 진짜 죽일 듯이 달려서 야 웃겨 미쳤어 뒤지고 싶냐 이러고 막 목을 조르면서 너 때문에 나 진짜 돌아버릴 것 같다고 너 나 염탐하냐? 화장실 문을 왜 노크도 안 하고 여냐고 막 화를 내면서 엄청나게 윽박 지릅니다. 그랬더니 동생도 점점 상황을 파악하고
아, 왜 그래? 오빠 왜 그래? 이러다 미친 새끼야 왜 그러냐고 노라고! 막 이러고 둘이 막 그렇게 언성을 높여서 싸워요. 그렇게 싸우다가 브랜든이 자기 화에 못 이겨서 씩씩거리면서 다시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화를 삭히고 있는데 밖에서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요. 오빠 미안해 괜찮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브랜든은 대꾸도 안 하고 샤워기를 틀어버려요. 그렇게 CC는 아 이거 어떻게 풀지 하면서 식탁에 앉아있어요. 근데 식탁에는 노트북이 있었거든요. 브랜든 갑자기 노트북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 당신 브랜든 여자친구인가 봐요. 그러더니 알몸의 여자가 화상 채팅에서 나타나요. 그러더니 브랜든 어디 갔어요? 당신도 이런 거 좋아해요? 브랜든은 참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쓰다듬어요. 손바닥으로. 그걸 보고 이제 CC가 반쯤 넋이 나갔어요. 그래서 멍하게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브랜든이 다가와서 노트북 팍 뺏어서 가버립니다. 정말 의도치 않게 이 동거가 두 사람한테 정말 큰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그리고 CC는 이제 좀 이 자리가 불편하기도 하고 자기가 오늘 오빠의 부끄러운 모습을 두 개나 까발렸잖아요.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불쾌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CC도 그렇게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브랜든은 방에서 그렇게 분을 삭히다가 갑자기 뭔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집안에 있는 성인 잡지, 성인 용품, 컴퓨터, 뭐 야한 비디오, 심지어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까지 싹 다 쓰레기 봉투에 넣고 밖에다 내다 버립니다. 정말 스스로 무언가 다짐을 한 것 같아요. 무언가 단절을 위해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브랜든은 출근하자마자 자기랑 데이트했던 그 여직원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탕비실로 몰래 데리고 가더니 바로 키스를 갈겨요. 그렇게 키스를 한참 나누다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그 여자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갔어요. 가서 방에 올라가자마자 이제 서로를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 서로를 탐닉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브랜든이 벌떡 일어나서 침대 끄트머리에 걸터 앉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힘을 내지 못한 거죠, 브랜든이. 근데 정말 이런 일이 처음인 것처럼 스스로도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그렇게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 여자는 한참 분위기가 그렇게 가다가 뚝 맥이 끊겼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로 옷을 하나씩 입으면서 브랜든을 다독여줘요. 브랜든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종종 그런 일이 있다고 소문은 들어봤어요. 막 이러면서 브랜든을 위로를 해줘요. 근데 브랜든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자기의 머리만 싸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는 그 직원을 불러서 내가 데려다 줄게요 했는데 그 여자가 거절을 하고 브랜든은 혼자 그 호텔방에 남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든은 믿을 수가 없었는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인지 바로 매춘부를 부릅니다. 그 호텔로 매춘부를 불러서 격렬하게 일을 치르게 돼요. 이 브랜든은 가벼운 만남이 아닌 진지한 만남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호텔로 부른 매춘부 앞에서는 브랜든은 정말 당당하고 정말로 여유롭습니다. 그렇게 호텔에서 나온 브랜든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집에 와서 한참 TV를 보고 있는데 마침 그때 밖에서 CC가 들어옵니다. CC가 들어오면서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있어요. 데이비드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요? 나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뭐 어디 아픈 거 아니죠? 이거 연락 보면 연락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브랜든의 옆에 와서 브랜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앉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브랜든이 입을 떼요. 대표한테 전화한 거야? 그 사람 답장 안 할 거야. 기다리지 마. 그 얘기를 듣고 CC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브랜든이 이제 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들을 해요. 너 진짜 엉망이라고. 그 사람 유부남인 거 몰라? 그 사람 손에 결혼 반지 못 봤어? 했더니 CC는 못 봤다고 합니다. 못 보는 게 말이 되냐고. 뻔히 반지 끼고 있는데 내 직장 상사랑 보자마자 그렇게 하룻밤 만에 자버리고 이제 와서 유부남한테 그렇게 매달린다고? 너 제정신이야? 너 진짜 뭐 고장난 거 아니야? 이러고 이제 CC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너는 진짜 엉망이라고. 네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네 앞가림을 할 줄 아니? 뭐 직장에 있니? 뭐가 있니 너는? 맨날 그렇게 유부남이나 쫓아다니고 너 뭐 하는 애야? 이러고 얘기하니까 CC도 이제 열이 받아서 오빠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고. 이까지 집, 직장 그딴 걸로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러고 서로 이제 속에 담아둔 이야기들을 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브랜든이 CC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 그냥 나가라고. 너 필요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했더니 CC가 우리는 가족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나 여기서 나가면 오빠 나 평생 못 봐. 그래도 괜찮아? 이러면서 감정에 호소하는데 브랜든은 미동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나 지금 나갔다 올 거니까 너 정리해. 너 이제 나가. 나 이제 더 이상 못 받아줘 하고 브랜든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간 브랜든은 정말 광란의 밤을 보내게 돼요. 일단 제일 먼저 술집에 갑니다.
바에 앉아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옆에 어떤 한 여자가 와요. 술을 시키러. 근데 그 여자를 보자마자 브랜든이 진짜 미친 듯이 들이댑니다. 그것도 평소처럼 굉장히 젠틀하게 들이대는 게 아니고 정말 저질스럽게 들이대요. 뭐 오자마자 그 여자를 이렇게 만지면서 정말로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면서 굉장히 외설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당신 아주 껌뻑 죽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여자를 엄청 꼬셔요. 근데 그 여자가 솔깃했나 봐요.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한 상태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마침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옆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더니 야 니네 뭐하냐 했더니 그 여자가 아니야 나 술 시키려고 했더니 브랜든이 그 남자친구한테 나 당신 여자친구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 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자기가 했던 얘기들을 완전히 긁는 거죠. 내가 당신 여자친구를 요렇게 한 다음에 저렇게 해서 요렇게 만든 다음에 저렇게 할 거라고 했다고 했더니 그 남자가 아니 이런 미친 새끼가 하고 달려들라고 하니까 여자가 막 말려요. 말려서 일단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브랜든이 그 술집에서 나가자마자 그 남자가 쫓아와가지고 이 브랜든을 개패요. 막 배 때리고 얼굴 때리고 발로 머리 밟고 침까지 뱉습니다. 퇴 뱉은 다음에 이런 미친 새끼 너 다시 내 눈에 띄지 마 이러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브랜든은 얼굴에 상처가 난 상태로 클럽에 또 가요. 근데 얼굴에 상처가 나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입밴을 당합니다. 그래서 클럽 앞에서 한참 서성이고 있는데 그 바로 반대편에 무슨 이상한 다른 클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든이 저게 뭐지 하고 그쪽으로 또 갑니다. 갔더니 거기는 일반적인 클럽이 아니고 동성애자 클럽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걸 봤는데 어디서 봤냐면 돌이킬 수 없는 에서 제가 이걸 봤거든요. 근데 돌이킬 수 없는 에서는 주변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카메라를 휘두르면서 찍어가지고 제대로 제가 거기가 어떻게 생긴지 못 봤는데 여기에서 아주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저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이제 그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그 안을 비춰줍니다. 이 영화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브랜든이 지금 거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서 어떤 남자 손에 이끌려서 무슨 방 같은 데로 들어가더니 이제 그 남자하고 또 그런 성적인 행위를 막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온 것 같아요. 나오더니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또 어딘가로 향해요. 근데 그 와중에 브랜든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CC가 전화해서 계속 음성 메시지를 남깁니다. 오빠 나 진짜 오빠가 너무 필요해. 나 너무 힘들어. 지금 집에 와줄 수 없어? 오빠 보고 싶어. 오빠 나 버리지 마. 오빠 제발 집으로 돌아와. 우리 얘기 좀만 하자. 막 계속 전화가 오는데 브랜든이 절대 안 받아요. 안 받고 무슨 친구네 집에 놀러 간 것 같아요. 갔는데 거기는 여자 2명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여자 2명과 또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브랜든이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하는 장면이 하나도 에로틱하게 안 느껴지고 진짜 고통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 과정 마지막에 거울에 비친 브랜든의 얼굴만 이렇게 촬영이 되는데 그 얼굴이 전혀 뭐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표정이 아니고 정말로 아파하는 얼굴이에요. 정말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브랜든은 그렇게 광란의 밤을 보내고 아침 해가 떴어요. 이제 브랜든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가는 지하철에 몸을 싣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열차가 멈춰요. 그러더니 방송이 나옵니다. 지금 사고가 나서 열차가 중단되니까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내리라는 방송이 나와요. 이윽고 승무원이 와서 사람들을 인도해주고 그 사람을 따라서 지하철에 내려서 봤더니 저 앞에 지하철 앞부분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 경찰들이 막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브랜든이 살짝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역을 나가면서 CC한테 바로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갑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걸어요. 근데 또 안 받죠. 전화를 계속 거는데 안 받습니다. 브랜든이 뭔가 딱 느낌이 이상해서 핸드폰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말 순식간에 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서 CC를 찾습니다. CC 어딨어? 하고 찾는데 화장실 쪽에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 CC가 이제 자해를 한 상태로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정말 손목에서 피가 콸콸콸콸 나오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브랜든이 눈이 뒤집혀서 CC를 끌어안고 막 오열을 합니다. 오열하면서 그 CC의 손목을 꽉 붙잡고 어떻게든 피를 멈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해요. 그러면서 화면이 암전됩니다. 이제 화면이 바뀌면 병원이에요. 다행히 CC는 죽지 않은 것 같아요. CC가 손목에 붕대를 한 채 누워있고 브랜든은 무언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브랜든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CC의 손목입니다. CC는 손목에 상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 손목에 상처가 빼곡합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브랜든이 CC의 손목을 어루만지면서 보고 있는데 CC가 잠에서 깹니다. 그러더니 나쁜 새끼라고 얘기하고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해요. 그렇게 병실에 있는 두 사람을 비춰주고
또다시 화면이 전환됩니다. 이번에는 브랜든이 어디 선착장을 걷고 있어요. 선착장을 하염없이 걷다가 한 공터에 발걸음을 멈추고 멍하게 정면을 응시합니다. 그리고는 무너져요.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무너져버린 브랜든은 그렇게 공터 한가운데서 정말 오열을 합니다. 아이처럼 엉엉 울어요. 그렇게 펑펑 우는 브랜든의 모습이 보이고 또다시 화면이 전환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흐른 것 같아요. 브랜든이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브랜든은 출근길에 지하철에 타 있습니다. 무언가 사색에 잠긴 표정으로 앉아있는 브랜든에게 어떤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 시선을 따라갔더니 어떤 여자가 브랜든을 또 그윽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더니 그 여자가 생글생글 웃음도 짓고 무언가 그런 또 썸씽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브랜든의 표정이 처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정말 뭔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여자의 눈을 피하지도 않고 또 적극적으로 눈빛을 보내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생각에 잠겨있는 표정을 한 브랜든을 그 여자는 계속 쳐다봅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멈추고 그 여자가 브랜든에게 무언가 사인을 보내요. 그 여자의 손에는 또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브랜든은 그 반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그런 브랜든의 표정에서 화면이 암전됩니다. 그렇게 영화 쉐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후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이게 아무래도 영상미나 음악이나 뭐 여러 가지로 승부를 보는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말로 설명했을 때 얼마나 전달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공포나 고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멘붕 영화라는 카테고리를 시작했을 때 정말 언젠가는 꼭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은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됐고요. 저는 이 영화가 참 좋습니다. 분명히 보고 나면 찝찝하거든요, 이 영화가. 근데 그 찝찝함이 나쁘지가 않아요. 기분 나쁜 찝찝함이 아니에요. 좀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언젠가 채널에서 꼭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었던 작품인데 이렇게 결국 하게 됐네요. 일단 이 작품은 2013년도에 나온 스티븐 맥퀸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 감독의 다른 필모에는 헝거, 이건 상도 받은 작품이죠. 그리고 노예 12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봤어요, 다. 노예 12년하고 쉐임만 봤거든요. 근데 헝거가 꽤나 괜찮다고 해서 그 작품도 조만간 한번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는 음악이 진짜 좋거든요. 제가 웬만하면은 영화 보고 감독이나 아니면 다른 스태프들이나 제가 이름을 안 찾아봐요. 전 그냥 영화를 스토리로 받아들이는 걸 좋아해서 다른 외부적인 내용들은 따로 검색을 해보지 않는데 이 음악 감독은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해리 에스콧이라는 사람이 음악 감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필모를 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단 한 개도 안 봤더라고요. 이 사람이 음악을 만든 다른 영화들을. 작품 운이 없나? 아니면 제가 너무 작품 선정에 편협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 음악 정말 좋습니다. 영화랑 너무 잘 어울리고 정말 쓸쓸하고 그런 감정을 잘 표현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그래도 꽤나 좋아하는 편이라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인간의 그런 감정, 뭐라고 해야 되나? 외로움, 고립, 아니면 인간관계, 상실, 공허, 그리고 사랑, 이런 거를 정말 잘 다룬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런 우울함, 외로움, 공허, 이런 비슷한 계열로 멜랑콜리아가 있잖아요. 물론 제가 멜랑콜리아의 엔딩 장면을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확 마음에 와닿는 건 이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멜랑콜리아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사랑이 이 작품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영화나 책이나 이런 볼거리에서 정말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공포 유튜버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저는 사랑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 작품에서도 보면 주인공 브랜드는 사랑을 기피하잖아요. 계속 얕은 인간관계만 유지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깊어질 것 같고 조금이라도 진심이 보이면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시시는 사랑에 목을 메고 집착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꼭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뭘 보는 느낌이냐면 굉장히 약한 유리 세공품을 보는 느낌이에요. 톡 치면 깨질 것 같은, 그리고 그런 살얼음판 같은 그런 아슬아슬함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나 봐요. 이게 언뜻 보면 브랜든이 그냥 진짜 생마 같은 사람이잖아요. 계속 그런 성적인 것들만 원하고, 근데 결국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라고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스스로를 파괴하고 타인과 교류하고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고, 결국 마지막에 CC가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브랜든이 바뀌었을지 안 바뀌었을지는 몰라요.
뭐 그게 나오진 않지만 저는 브랜든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가 좋은 걸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게 제가 그냥 감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브랜든이 안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얘는 여전히 변한 게 없다라고 하면 그 변한 게 없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 저는 제가 감독이면 봐봐 얘는 결국에 이런 일을 겪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변하지 않는 모습을 찝어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 영화에선 마지막에 브랜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나오지 않고 그냥 브랜든의 그런 무표정한 시선에서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렇다는 건 결국에 브랜든은 바뀐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브랜든이 바뀐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줘 버리면 반대편 사람들이 섭섭할 거 아니에요.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감독이 그 사람들이 섭섭해할까봐 이런 엔딩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브랜든은 CC의 그 사건 이후로 바뀌어서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점점 마음을 열어서 행복한 가족을 꾸리고 아기도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논점이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근친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 브랜든과 CC의 관계가 묘한 게 있거든요. 일반적인 오빠 동생이라고 하기에는 미묘한 그 지점이 있단 말이죠. 근데 감독이 변태같이 그걸 잘 집어넣었어요. 너무 어색하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도 않게 아주 미묘하게 그걸 변태같이 잘 넣어놔서 관객은 둘이 약간 이성적인 감정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도록 만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또 감독의 말을 들어보면 절대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친적인 요소는 전혀 안 들어가 있다. 그냥 어렸을 때 같은 트라우마를 공유하고 있는 두 사람이 그 트라우마가 다른 식으로 발현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얽혀버린 거죠. 얽힌 관계가 된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고 딱 떠오른 게 뭐냐면 그 베르세르크란 만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파르네제랑 그 여우같이 생긴 그 세르피코란 남자애가 있어요. 이 두 명 관계가 약간 얘네랑 비슷하거든요. 얘네는 이복남매인데 얘네도 약간 관계가 그렇게 묘한 느낌이 들게 캐릭터가 설정이 돼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얘네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네들은 덩굴나무 있잖아요. 덩굴나무가 얇아서 혼자서 못 자라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어렸을 때부터 서로 기댄 상태로 이렇게 자란 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덩굴나무다 보니까 자라면서 서로 기대져 있는 상태에서 꼬였을 거 아니에요. 서로 엉키고 설키고 이러면서 자라났을 거 아니에요. 자신들은 그렇게 자라서 성체가 된 나무다. 그래서 이제 떼어낼래도 떼어낼 수가 없는 그런 관계다. 아마 뭐 이런 비슷한 뉘앙스였을 거예요. 요런 대사가 있는데 딱 그 관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얘네 CC하고 브랜든 관계를 보면서 뭐 이건 그냥 제 여담이고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저는 뭐 그런 걸 느꼈다. 베르세르크를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묘한 관계가 만들어내는 그 아슬아슬함이 이 영화의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건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진짜 리뷰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느껴져요. 제가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돼 있다는 거가 느껴지는데 그래 너무 아쉽네요. 요거를 좀 제대로 전달드리고 싶은데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정말로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이나 그런 감동이나 이런 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오히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하는 실력이 늘고 나서 그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벌써 이거 녹음하려고 쓴 시간들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리뷰를 그냥 하는 게 낫겠죠? 이게 엎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참 좋은 작품이니까 혹시나 제 거 리뷰 듣고 이게 뭐야 싶으시면 영화를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멘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작품이지만 그 멘붕이 뭐 마터스 같은 그런 진짜로 막 뇌가 터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뇌가 꼬이는 정도의 멘붕이라 요거는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요. 또 반대로 이런 비슷한 류의 영화를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저한테도 좀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리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장르의 영화를 좋아해서 물론 제가 공포 매니아고 공포 영화 유튜버긴 하지만 제가 모르는 작품이 있다면 보고 싶은 마음에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대표적으로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이거는 뭐 만화지만 진짜 좋은 작품이거든요. 사이버펑크 엣지러너는 진짜 거의 인생 각작이라 뭐 요거 아니면 라라랜드, 조제 호랑이, 그리고 가버나움, 렛미인, 또 그리고 또 뭐 있지? 뭐 그런 만화책으로는 파이어 펀치 뭐 이런 느낌의 감성이거든요. 아마 저랑 취향이 맞는 분들은 제가 리스트 말한 거 들으시면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혹시라도 뭐 이런 취향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영화를 좀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런 느낌의 영화들을 계속 리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나중에 좋아하는 영화들, 제 기준에 뭐 진짜 8점 넘고 9점, 10점짜리 영화들을 리뷰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은 알고리즘이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간간히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영화들 하나씩 가져와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임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마지막으로 평점 남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쉐임,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잘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